사건 TV가 이번 주에 만난 그 작가는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작가를 만났습니다. 롤리진이라고 이름도 아주 독특한데 한번 우리 작가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그 개국 방송에 네. 축하 멘트 네. 멋지게 해주셨어요. 아주. 아, 네. 그래요. 지난번에 DP하는 거 보고 오늘 인터뷰를 하게 네. 됐는데 작품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름이 롤리진. 네. 본명은 뭐예요? 본명은 이제 진수현이고요. 진수현. 네. 네, 제 이름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되게 이쁜데 진수현. 수현 하면은 어릴 때는 현자 들어가면 남자아이 이름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제 이름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네, 제 이름이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생각이 크고 이제 그 유년 시절이 지나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작품 활동을 이제 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내가 불려지고 싶은 나만의 이름을 갖고 싶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내가 정한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서 네, 진수현이라는 본명보다는 네, 그 롤리진이라는 이름을 제 스스로 짓게 됐어요. 네. 롤리진의 의미는 뭐예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캔디 사진, 입술과 캔디가 이제 처녀작인데요. 그 작품 때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전시를 보면은 이제 롤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롤리팝 제목도 롤리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수현이라는 이름을 발음을 되게 못하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들도요. 그래서 그냥 롤리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롤리진으로 그때 제가 지었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때부터. 네. 기억할게요. 롤리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네. 그 작품이 보면은 굉장히 아주 좀 독특해요. 네. 그 작품에 그 입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먹는 게. 네, 먹는 거. 먹는 걸 좋아하나? 네, 실질적으로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단 거를. 네. 살은 안 쪘어. 운동을 엄청 해요. 네, 한 10kg 정도 네. 다이어트 한 거고요. 그 먹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제 작품이 이제 컬러풀하고 되게 입술이기 때문에 되게 선정적인 걸로만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순수한 의미에서 그냥 캔디를 먹는 제 모습을 찍은 거거든요. 본인의 모습을. 네, 그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이제 만나러 올 때 제가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낯가림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일을 끝나고 밤 늦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사탕을 들고 저를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 사탕에 반짝거리는 그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이제 풀어서 사진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이게 난 그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네. 그 현대인들이 네. 이렇게 먹는 것에 굉장히 그 집착하고 네네. 어떤 그런 것들을 패러디한 그런 것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되게 심플합니다. 네. 네.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그 풍자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네, 제 개인적인 스토리예요. 제 치유하는 작업이거든요. 치유하는 네, 작업. 어린 시절 이제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그런 외로움을 저 이제 사탕을 먹으면서 많이 달랬다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데.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 위에 장면과 아래 장면이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솔직히 저는 되게 심오한 철학을 담거나 이러진 않아요. 제 작품은요. 그냥 제 인생 스토리? 그냥 저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걸 전 좋아하거든요. 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봤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3살 때 학교를 졸업을 하고서 뭐라고 할까? 되게 선정적인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없는데요. 그 10년 전만 하면은 좀 성정적인 이미지로 좀 갤러리에서 저를 이렇게 달갑게 보시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해외 프랑스에 있는 곳에서는 제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 첫 전시도 한국에서 어떻게든 제가 내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운 좋게 해외에서 이제 러브콜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발판으로 파리를 갔는데 그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본 그 프랑스
그런 모습들이요. 막 길거리에 있는 화가들이라든지 막 그러면서 되게 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외롭게 보이거든요. 제 작품들을 보면요. 근데 그 곳곳에 프랑스 곳곳에 있는 되게 추운 겨울인데 되게 저와 같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제 캔디 사진들하고 이제 친구를 맺어준 거죠. 친구를 맺어줘가지고 네, 좀 덜 외롭게 작품을 저는 그냥 꾸민 거예요. 제가 그냥. 네. 그렇구나. 네. 이게 그 하나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있던 거예요. 네, 저만의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얘기를 다 듣기에는 지금도 시간이 너무 짧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작품이라는 게 네. 때로는 그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그냥 맞닥뜨려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작가님이 지금 그런 설명이 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많은 그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네. 설명이 됨으로 인해서 네. 아마 다음번에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게 되면 네. 그 좀 더 달리 보일 것 같아요. 네. 그 이상하게도 예전에 한번 어떤 심리학 전공하시는 박사님이 제 전시를 한번 우연찮게 오신 적이 네. 있었어요. 근데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딱 보더니 작품이 너무 슬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슬프다고? 네. 그전에는 되게 가볍다, 발랄하다, 명랑하다, 막 이렇게 롤리파, 막 이렇게 노래 있잖아요. 그런 얘기만 듣다가 그분이 심리학 전공하신 분은 제 작품을 쭉 보더니 되게 슬픈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또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구나. 되게 감동 먹었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요. 그 지금 저렇게 그 클로즈업 했잖아. 입술, 네. 입 안의 모습. 네네. 근데 저런 어떤 그 인체의 어떤 부분 촬영이 네. 입술이 아닌 다른 것들도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없어요. 다른 신체 부위는 이상하게 싫어요. 저는 입술이 좋은 게 되게 입술이 되게 많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신체에서도 되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저는 입술을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게이트. 그러니까 제 두 번째 이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오픈 유얼 케이트라는 제품이란다 작품이 있어요. 그 케이트가 이제 여자아이를 뜻하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저를 모티브로 제가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또 시리즈로 있는 작품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요. 네. 그 케이트란 이름도 사실은 문의 게이트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제가 느꼈던 그런 불안정한 감정, 그러니까 현실 적응하기 위해서 그 되게 힘들었던 순간들, 저만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때 모습을 지금 돌이키면 그때가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이 때는 화장 안 해도 예쁘고 머리 입어도 예쁘고 이렇게 살이 쪄도 예쁘고 이렇다고 하시잖아요. 그 미성숙한 소녀들을 담은 저희만의 또 작업이 있는데 그 거기에도 입술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 입이랑 연관이 힌트를 제가 넣어놨어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 이 뒤에 지금 보이는 그 작품은 네. 조금은 다른 그런 분위기인데 네. 십자가 형태도 굉장히 화려한 십자가예요. 네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제가 그 다른 작가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품 속도가 많이 늦은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안 한 것도 있는데, 네, 그 내적으로 저도 되게 새로운 작품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활동은 계속 하고 싶은데 작품 안 나오고, 근데 작품을 제가 만든다고 해서 물건처럼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영감 받으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30대에 이제 제가 접어들어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에요. 이제 많이들 오랜만에 작품 들고 나오면은 좋은 평 못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 사실 항상 고민해요. 내가 이 작가 길을 왜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도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20대나 제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포기하고 싶었는데 최근에도 한 2달 전 일이에요. 있거든요. 이 작품은 한 달도 안 된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만두려고 제가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또 오셔가지고 제 작품 보더니 기독교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작품에도 되게 그런 기독교적인 게 보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입술을 소재로 하니까 이제
신앙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제가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말고 그 뜻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고 다 붙어 있는 거죠. 위가 있어야지 아래도 있는 거고 되게 당연한 건데 저는 되게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다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를 담은 십자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제 시그니처 입술을 이제 제가 달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나중에는 이제 사진 작업을 하지만 뭐 만들고 싶거든요. 물건으로 매체 예술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영상 작업도 하고 싶고 그래서 여기 말도 제가 이제 연습장을 만들어보고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네.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이거 말 네. 얼마냐고. 근데 너무 싸게 얘기한 거 같아가지고. 아, 네. 얼마나 솔직히 그랬죠? 3만 원이요. 3만 원? 네. 말도 안 되는 재료비 값도 안될것 같은데. 네. 뭐 30만 원이면 몰라도. 응? 네. 네. 이 자리에 바로 그냥 네? 경매를 해버릴까? 그냥? 3만 원에. 네. 3만 원 그래. 시작합니다. 네. 내가 사야 되겠는데? 네. 그래. 아무튼, 우리 작가님도 화려하지만, 감사합니다. 이쁘다는 네. 얘기예요. 네네. 작가님도 화려하지만, 작품들이 굉장히 화려해요, 보면. 네. 숫자가 화려하고. 네. 옷도 본인이 만든 거야? 만든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입지 않았고요. 만든 게 있긴 있어요. 본인이 패션을 전공했었대. 패션 전공은 아니고 사진을 전공을 했는데 사진을 전공했는데. 제가 원래 꿈은 사진 작가나 예술가가 아니고요. 제 입술 사진, 제 롤리들을 시그니처 아이템으로 하나의 그 미국의 빅토리아 시크릿 있잖아요. 네. 그런 컬러풀한 스위밍 그런 비치웨어 브랜드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꿈을 20대에 이룰 뻔 문턱까지 갔었었고요. 그 라스베가스 호텔 1층에서 이제 매장을 한번 운영해 보지 않겠냐 제 작품을 넣어서 옷을 비치웨어 제작까지 들어갔다가 다 물론 사업은 다 실패를 하기 나름이니까 네. 근데 지금도 의류 일을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잘 되진 않는데요. 그래도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네. 작가와 투잡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네, 작가 보통 이제 수입을 이제 작품 활동에 이제 쏟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보통은 이제 작품으로 돈 벌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예요. 네. 사업해서? 네, 내가 하고 싶은 작품 활동을 하는 게. 네. 네, 근데 그 입술 그려진 그 블라우스가 아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이거는 이제 브랜드 있는 제품이고요. 브랜드 있는 네, 제품. 오늘 위해서 제가 입고 나온 옷이고요. 네, 그래. 입술에 대한 그런 아이템이나 옷을 많이 모아요. 실질적으로도요. 네, 입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래. 특별한 날만 입고 나와요. 네. 그래. 어쨌든 그 입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네. 그 모든 작품에 어쨌든 그 소재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것이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소통이죠. 소통. 사람들하고 소통, 말로 다 전해지고 모든 문제는 말로 시작하고 좋은 것도 말로 시작하고 그 입술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집착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네, 작가들은 원래 집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매력을 느껴요. 입술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전 항상 입술을 봐요. 보고 이분은 입술이 이렇게 생겼네 이런 것도 이제 보고 네, 말투라든지 말투에서 그 사람 인생이 또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네, 입술을 전 계속 입술에 관한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할머니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입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아니에요.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과 네. 그 어떤 사회 소통의 어떤 도구가 되고 있는 그런 네. 보면은 이제 다 입술이 다 크롭돼 있어요. 제 작품들을 그렇지.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눈도 나와도 되고 얼굴도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 작품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크롭 넘어선 울고 있는데 입술은 되게 입술만 봐서 표정을 몰라요. 그 사람 심리 상태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술 너머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감정이라든지 이 사람이 뭐 슬픈 상태인지 뭔지 모르면서 그
한 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은 많이요. 그런 것도 한번 사람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 본인의 입술만 촬영을 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입술을 촬영하거나 어떤 그랬던 경우도 있는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 입술을 찍으면요. 좀 야하다는 사람들이 그 이상하게 작품보다는 되게 야해 보인대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 작품 제가 찍으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입술만 찍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 입술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제 내공이 이제는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단지 입술이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그 먹는 것 같은 경우를 네. 속 보이는 그런 경우를 감추기 위해서 네네. 갑자기 먹는 모습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속이 드러나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보면은 네. 단지 입술이 아니야. 그 어떤 네네. 입 속에 어떤 그런 느낌까지도 지금 네. 클로즈업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 저만의 세계예요. 그 롤리 입속에 세계 해가지고 우주처럼 표현한 작업도 이렇게 준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하나의 진짜 저는 입술을 그냥 소통이지만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비상구도 보면서 저는 입술처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저는 다른 세계로 가는 그런 문 차원 소통하는 교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입술은. 네.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에 초점을 맞췄지만은 사실은 입을 통해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대화, 네, 네. 노래 네, 네.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기능들을 네. 다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본인이 말을 하면서 네. 뭐랄까 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네. 상대방이 네. 나의 이야기에 네.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더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 말을 할 때 네. 나는 이런 대화를 어떤 즐겨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에피소드? 음. 에피소드? 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입술을 캔디 작업을 하게 된 게 그 부모님하고의 그런 저의 치유 이런 스토리를 얘기했을 때 가장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이게 이런 스토리였구나. 그 상처에 대한 치유에 대한 작업이었구나. 보면은 내 인생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재밌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제 있는 그대로 나의 스토리를 듣는 거를 저도 되게 다른 사람의 인생 스토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솔직한 것 같아요, 성격이. 네. 꾸미지 않고. 네네. 그런 점들이 어떤 본인의 작가의 어떤 매력일 수도 있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 먹는 그런 모습들을 감추고 싶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또, 그거를 더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 어르신들은 먹을 때 입속에 그렇죠. 있는 거 보이지 가리죠. 마라. 네. 가리기도 네. 하고 그러죠. 네. 어떻게 보면 반항했던 것 같아요. 음. 제 나름대로 이제 분노를 표현한 것 같아요. 컬러풀하게. 네. 네. 그렇구나. 그래. 사진 작업은 그러면 얼마 동안 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200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딱 10년째예요. 10년째. 네, 10년째인데 되게 아장아장 기어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네, 다른 분들은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근데 조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시간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30대에 또 다른 작업들이 저 자신을 기대를 하거든요. 네, 20대 때 네, 느꼈던 걸로. 그 작가 생활하면서 네. 사실은 그 작품이 네. 뭔가 좀 잘 팔려야지만 그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그럴 텐데 그쵸.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그쵸. 네. 본인 작품은 어때요? 좀 잘 팔리나? 솔직히 팔려고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그 판매 어떻게 하지 팔지라는 것도 아예 모르는 거 있죠. 그냥 나는 내가 이런 작업을 만들어 이런 거를 좋았던 거지 뭐 이걸 팔아서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한번 제가 작년에 경매에 참여를 처음 했었었는데 이제 얼마냐고 물어보시는데 되게 당황했어요.
내 작품이 얼마지? 그 지금도 3만 원에 이런 거. 아, 그러네. 나 얼마로 불러야 되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아예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제조값을 계산하고 있더라고. 나도 프린트값 얼마, 액자값 얼마, 액자 따라 비싸게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제가 좋아하면은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드렸어요, 그냥. 아, 그냥 감사하다고. 내 작품 좋아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분에게. 네, 감사합니다 하고 네, 드렸어요, 오히려. 그랬구나. 네. 그래. 아무튼 우리 작가님이 네. 이런 어떤 그 작업을 통해서 네.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잖아. 네. 그죠? 지금 굳이 사진이 아닌 네. 뭐 예를 들어 페인팅을 한다거나 네. 또는 뭐 우리가 입수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뭐 입체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네네. 계속 사진으로만 갈 계획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무조건 사진은 같이 갈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네. 제 작업에 사진을 뗄 수가 없는 게 제 색감 같은 게 저는 남들은 솔직히 약간 건방지나? 따라할 수 없는 색감이라고 자부하거든요. 저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토대로 아마 다른 데 입혀서 하지 않을까. 네. 그렇구나. 네. 작업하면서 그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야? 그냥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죠.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야. 네, 솔직히 돈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나한테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로. 네, 그냥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 물어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돈이면 솔직히 명품백 하나 사는데 그런 생각 솔직히 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막 알바도 하고 2잡, 3잡 해가지고 작품 활동 네, 또 스케일이 나름 컸던 것 같아요. 플래툰 콘서트 할래 막 이런데 하나 크게 잡아가지고 되게 저 같은 친구들 모아가지고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네,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아티스트 화이팅 막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어쨌든 물었던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하지? 라고 하는데 결론을 어떻게 얻었어요? 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가운데서 어떤 치유가 되고 있나? 치유가 되고 많이 성숙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경험보다 내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을 하고 이제 보통 다른 아티스트 분들 보면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반대로 내 자신하고 혼자 소통해요.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혼자 자꾸 놀면 안 되는데 네,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작업실은 어디예요? 작업실은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 네, 챔피언 플래그십 건너편에 네, 공차가 하나 있는데 그 밑에 지하에서 친한 그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그 편의를 봐주셨어요. 네, 공간을 한번 써봐라. 네, 이렇게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실은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네. 그 나이대별 네.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 달라요. 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애기들이 좋아해요. 애기들이 아기들이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코엑스에서 이제 서울 포토를 전시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작가들은 이제 뭐 그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커다란 액자들을 막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저 걸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때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 스스로 액자를 만들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액자 활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액자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액자가 망한 거예요. 밤새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존 액자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시선을 집중할까 되게 1114 액자 3개를 가져갔는데 나다운 걸 하자. 그래서 내가 즐겨 찾는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제가 꾸며가지고 DP를 했는데 그 전시하는 4일 내내 동안 아기들이 계속 작품을 만져서 가져가려고 엄마들이 이러면 안 돼 계속 말리고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한 아기들이 좋아해 주는 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좀.
앞으로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전시가 이제 개인전이 잡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에 있는 작가들을 데려서 회의 전시를 한 3번 정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 같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같이 한번 재미있는 전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 네. 다 잘 좋은 성과를 좀 이루기를 네.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여러 가지 얘기 아주 네. 흥미롭게 제 얘기 잘 해주셨고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작가님의 작품 만나게 되면 네. 아마 오늘 얘기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새롭게 보였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